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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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그, 교통 사정으로 해서 한 10여 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로 동민의 원래 강좌가 16번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죠. 제가 동학민족 통일의 상임위장을 맡고 난 이후, 어, 강좌를 쉬지 않고 해왔는데 벌써 횟수가 16번 한 것 같습니다.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종구 교수님을 아주 어렵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서울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한양대 음대에서 정년을 하시고 지금도 음악, 특히 이게 남북 우리 음악 우리 교류 소통을 중심으로 북한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제출해 준 논문을 보면 김정일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일의 그 첫사랑이 음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악 정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음악과 정치의 관계를 두고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이 없는 정치와 같고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가 없는 꽃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음악을 얼마나 예술을 우리가 중시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래하여 우리 이제 선생님은 남북 음악을 연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민족 그 공동체의 그런 복원, 한민족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그 작업을 이런 그 평화 우리가 통일 운동을 이렇게 매진해 오셨습니다. 아, 바로 선생님의 이러한 연구가 우리 동민회 그리고 그 학대 연대기구인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탁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대장정의 일환으로 삼통실현 정전 70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든지 통행, 통신, 통상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리가 삼통실현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지난 11월부터 이렇게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통일대장정을 시작하고 지난달에는 어, 어, 그러니까 12월 우리 중순에는 광주, 전주를 둘러서 어, 그 지역의 통일 일꾼들을 만나서 이 삼통실현에 관한 아주 그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러한 북한 음악 연구가 우리 이 동민의 원탁의 이런 그 통일대장정의 일환으로 삼통실현을 이루어내는데 에, 선생님의 이 연구가 음악 예술의 이런 그 발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이렇게 동학민족 통일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남한의 국악 현황 그리고 북한 예술의 정체, 서양 악기를 복종시켜라. 오직 북한에서만 연주할 수 있는 혁명 가곡. 과학의 발전은 마다들. 남북 음악 교류 현황과 기대. 동학 농민 운동을 주제한 남한의 콘텐츠. 동학 민족 통일에 거는 기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중에 음악 전문 용어가 나와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강의를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국악기 현황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화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악기는 지금 몇 가지나 있을까요? 국악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하악기를 종류를 빼고 선율악기로 단소, 대금, 피리, 태평소,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중 단소는 제7차 교육과정 때 초등학교 국악교육용으로 갑자기 만들어졌고, 태평소는 피리와 연주 기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는 이 전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음악대학에는 6종의 악기만 배우고 가르치는 셈인데 왜 그럴까요? 안학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조선시대 음악연구라는 책에는 조선시대의 악기가 무려 78종이라고 했는데 왜 겨우 6종만 배우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그 6종이라는 것은 지금 PPT가 보이나요? 네, 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라는 것은 위에 설하는 게 있는데 이 설하는 것은 대나무를 얇게 깎아가지고 입으로 불어서 기름을 넣었을 때 떨어서 내는 소리인데 지금 그 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리고 그 밑에 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이 있습니다. 이 가야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을 좀 큰 거, 그거 보고 겉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제일 아래쪽에 양이두라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위에 조그만 좀 작은 그 악기는 산조 가야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제강점기 조금 전부터 유행했었던 산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검은고가 있습니다. 이 검은고라는 것은 뭐 왕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에 그 가야금은 12줄이고 그리고 12줄의 사이사이에 전부 다 안족이라는 것을 끼워가지고서 이 안족이 서로 움직이게 해서 음정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검은고는 밑에 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괴에 따라서 음정이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금과 검은고는 완전히 다른 음악입니다. 악기입니다. 그리고 해금이라는 악기를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차련악기라고 해서 악기를 활로 연주를 하는 것인데 이게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악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쟁 해서 모두 6종의 악기를 국악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악기가 6종만 남게 돼 있는 그 이유가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교방사라는 조정에 음악을 관장하던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이때 772명의 악생 또는 악공이 관장하던 기구가 있었어요. 이 악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점점 일본의 힘에 밀리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에 이시조선이라고 시족국가로 비하된 명칭을 사용했고 또 말씀드린 교방사도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 아학부라고 격화시켜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점점 줄어서 해방이 됐던 1945년에는 아학생 양성소라고 하면서 명령을 이어오던 그 부서의 인원이 겨우 9명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국악의 부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었고文교부 편수관이나 국립국악원 등 정부의 국악관계 요직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해방 후까지 남았었던 아학생 양성소에 9명뿐이었었고 그들 주변에서 다시 9명을 불러서 18명이 주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악 정책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1959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국악과가 설립되니 교수도 학생도 모두 부족했던 상태입니다. 학생은 음악대학의 다른 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제2지망으로 충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가르쳐야 할 교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아학생 양성소 출신 1명과 경성방송국 출신 1명을 구해서 교수를 모시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들 중에서 학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어렵사리 찾아 대학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명 박사의 형상입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창 시절에 국악과를 처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아주 외쳤었던 분입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국악과가 창설이 한참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친일파로 몰려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악기가 그러니까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겨우 대금, 피리,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 아까 보셨던 그 악기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기들만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악기가 국악계의 중심이 되었고 이 악기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된 악기들, 제외된 국악기들은 국악기가 아닌 것으로 인식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악기의 서울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도 지금 이 학기만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외면한 악기가 있습니다. 의식음으로 쓰는 국악기 빼고서는 퉁소, 비파, 상황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퉁소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나라는 언어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파와 상황은 이제 중국 악기로 완전히 인식하게 됐어요. 퉁소는 한때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했기 때문에 언어에서조차 천박한 상황을 다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었는데요. 제가 해금협주곡 알타이라는 곡을 써서 국립국악원에서 연주하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렸을 때 그 사랑방에서 흔히 보았던 퉁소가 정에 겨워서 그래서 간현악 편성에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 퉁소가 부는 사람이 없어서 저 연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악기가 가장 귀한 악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무꾼들이 고이춤에다가 껴놓고 다니다가 땀을 식히면서 불던 악기가 바로 이 퉁소였습니다. 그리고 생황과 비파도 역시 전통적인 연주주법도 악기를 만드는 제조 방법도 생산하는 공방도 일제강점기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지금 모두 중국에서 필요하다면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하다가 그런데 중국 악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악기는 중국 음악 체계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이 김홍도의 자화상에 나오는 비파를 들고 있는 김홍도 자신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생황이라는 것을 바닥에다 놓고 있죠. 또 신윤복의 그림에도 생황 그림이 나옵니다. 이 악기들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당당한 우리 악기였습니다. 그 증거로 130년 전에 고종황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기다 해서 미 대륙 400주년 행사 때 보낸 비파가 피바드 엑서스 비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보스턴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악기는 일제강점기 35년 사이에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6종의 악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기가 북한에서라도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북한은 그들의 음악대로 남한과는 정반대의 인식 속에 국악기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났네요. 북한 모란봉 악단 단원들이 하이힐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서자 서방 세계의 매체들은 그 파격적인 모습에 놀라면서 이를 긴급히 보도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소매가 없는 탱크톱을 입고 전자악기와 함께 편을나는 춤을 추는 공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대서특필했었어요. 특히 자유진영으로 서방 세계로 그 대중음악 체계가 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외교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일 뿐 그들의 음악대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인민국 군복을 딱 차려입고 대한민국 거리를 누비고 다녔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북한의 음악은 1960년대 이전의 음악과 1970년대에서 2010년 사이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세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그 복구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한과 음악 역시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음악예술은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음악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음악 정치란 음악과 정치, 노래와 혁명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영도예술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기존 음악을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체계를 결속하기 위한 강화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의 그 이념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거국적인 악기 개량, 예술과 대중음악의 통합, 평균율로 음률 통일, 쇳소리 사용 금지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교시로 없어진 쇳소리라는 것은 북한 그 사전 용어로는 탁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악에서는 국악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임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그 판소리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자, 쇳소리라는 것은 판소리에서 인위적으로 내는 거칠고 탁한 소리인데요. 이 판소리를 하려면 인위적인 것이 좀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쇳소리가 점점 목에 배 가지고서 거친 소리가 돼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수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깨끗한 맑은 목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수련을 합니다. 또 식임새란 음을 꾸며서 내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화려함이나 멋을 더 내기 위해서 내는 그 꾸미는 음인데, 이 식임새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악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쇳소리는 쇳소리, 식임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남도 식임새를 한번 악보로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떠는 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평으로 내는 음, 또 꺾는 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땐 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꺾는 소리죠. 근데 이 꺾는 소리도 이 하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하고서 앞에 그 꾸밈을 길게도 낼 수 있고 또또 장식을 또 붙여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꺾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소리가 합해져서 남도 음악을 만듭니다. 가령 아디랑 쓰리랑 아라리가 난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디랑 쓰리랑 아라리가 난네, 이거는 서양 음악식입니다. 국악의 특성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2010년부터 인민문화를 표방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음악 정치 때 음악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과 함께 과학의 발달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상적 대변환을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부터 추진해오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주 특별히 지원을 더하게 되고 지식경제 육성 사업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로켓 실험 발사 같은 군사적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같은 그 북한의 정책에서 모든 이 분야가 지원이 우선순위가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휴대폰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과학의 발달은 다시 문화를 향유하는 쪽으로 회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에서는 인민문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음악가동맹이나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 같은 체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대신 은하수관현악단, 삼주연관현악단, 보천보 전자악단, 왕재상 경음악단 같은 단체들이 북한의 안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지향점이 있으니 음악이란 음향의 예술적 양상을 통해서 현실 생활의 체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 예술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그러니까 북한의 음악입니다. 북한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민의 감정에 알맞아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서양의 순수 음악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음악은 민족적이면서 언제나 혁명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음악관을 김일성 교시로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과 남조선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음란하고 기계 망측한 각종 태폐적이고서 형식주의적인 그런 음악은 바로 착취 계급의 음악이자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이다 라고 하는 그 풀이가 북한 음악에 대한 북한이 지향하는 최고의 음악 정책입니다. 북한에서는
음악을 보통 음악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나눠서 민족음악이 있고 항일 혁명음악이 있고 주체음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클래식이니 국악이니 대중음악이니 하는 우리식의 음악 나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클래식 음악이나 대중음악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 음악은 자신들이 창작한, 그러니까 인민들이 만드는 음악이나 혹은 뭐 작곡가가 작곡을 한 음악도 민족 음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착취적인 거, 반동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만들기 그 이전 음악도 민족 음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착취계급적인 반동적인 것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음악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음악 중에서 최하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최상위는 어떤 것이냐? 항일 혁명음악입니다. 김일성의 영도 밑에 항일 혁명음악이 창돌되고 발전된 그런 음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소위 북한의 항일 혁명음악입니다. 또 주체음악이 있습니다. 주체음악은 수령과 당과 인민의 혈연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핵으로 하는 내용과 인민의 정서에 맞는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형식을 갖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의 특징은 첫째로 선율이 아름답고 또 유순해야 하고 복잡하다는 대화창 방식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완결된 리듬이 반복되는 그런 절가 양식의 선율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절가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절가. 그거는 노래가 1절, 2절, 3절 이렇게 나가듯이 마치 저 정선아리랑에서 뭐 1절은 어떻고 2절은 어떻고 3절은 어떻고 이런 가사가 선율은 같지만 가사가 반복되는 가사는 다르지만 선율이 반복되는 그런 노래를 절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가라는 것은 통절 음악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통절 음악은 노래의 내용이나 음원이 반복되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노래를 뜻합니다. 따라서 절가의 노래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가사도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노래지만 자칫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절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문학과 그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 적합한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절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대중의 친밀성이 높은 양식으로서 반복하는 가사에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사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인식교양적 음악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김일성 교실을 실행하면서 피바자 등 혁명가곡을 수행하기 위해서 악기를 새로 제작합니다. 여기서 악기라는 것은 전부 다 국악기를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민족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한에서 얘기하는 뭐 국악이라든지 뭐 국립국악원이라든지 뭐 음악대학의 국악과라든지 뭐 국악 작곡을 전공했다든지 국악 관현악곡을 쓴다든지 이런 용어는 북한에서는 아주 낯설은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의 개량에서 가장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선 서양 악기보다 음량을 크게 해서 서양 악기를 복종시키고 음역이 넓으며 또 음색이 맑고 부드러움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우리의 음악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음악과 민족악기를 위주로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서양음악과 양악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음악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말하는 것인과 동시에 서양 악기와 서양 음악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970년대 새로 제작된 악기로는 관악기로서 단소가 있고 또 저대라는 게 있습니다. 저대는 우리 쪽에서는 젖대라고 합니다. 이 대금이라는 악기를 보통 젖대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저대가 표준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명악기에 속하죠. 공기가 올려서 생기는 소리다 해서 기명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리, 쇠납 같은 악기들은 유황악기라고 합니다. 이 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소라고 그래요. 소라는 것은 대나무를 아주 얇게 깎아가지고 입에서 바람을 그냥 딱 불면은 그 대나무들이 얇은 대나무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가 바로 유황입니다. 그리고 양금, 가야금, 옥류금 같은 한현 악기도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뜯는 악기죠. 그 다음에 해금류, 해금류는 이 활로서 현을 긁어서 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차례 악기가 있으니까 북한에서의 개량 악기는 모든 악기를 전부 다 모든 분야에 다 갖춰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는 단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소도 단소가 있고 또 소단소라고 해서 더 작지만 소리가 높은 소리 고음 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것이 이제 대금인데요. 이 대금은 나무가 흙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대금은 대나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대금이 다 대나무인데 이 북한에서의 저대는 흙당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단단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단풍나무의 일종이고 박달나무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뭐 드릴을 넣으면 드릴의 그 핀이 다 부서져 나갈 정도로 단단합니다. 근데 이런 악기로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옆에 키가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누름새라고 그러는데 누름새가 있고 또 마금새라는 키 댐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서양의 서양 악기들이 그렇게 생겼죠. 근데 서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설바토리 시스템이고 하나는 BM 시스템인데 독일의 BM 시스템을 전부 다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기를 만들고 또 오보에 같이 생긴 저것이 바로 필입니다. 우리나라 필은 아까 보셨다시피 대나무에 수만 껴서 만드는데 여기는 소와 대나무 그리고 전부 다 분리가 되게끔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가 필이 그리고 그 밑에가 대필이 그리고 오른쪽이 저음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악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악기는 남한에서 쓰는 왼쪽에 있는 것이 남한에서 쓰는 태평소입니다. 이 태평소는 지금 뭐 잘 안 보시겠지만 구멍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을 통해서 아주 뭐 강하게 흔들기도 하고 꺾어서도 소리도 내고 그런 것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개량한 이 옆에 있는 장산납이라는 악기인데요. 이것은 쇠납을 그러니까 쇠납이라는 건 태평소나 태평소를 쇠납이라고도 하고 또 날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쇠납의 형태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음색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고 이 목관악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추나무 같은 단단한 악기로 만들었었는데 북한에서는 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금이 개량돼서 나왔습니다. 이 해금은 마치 첼로를 연주하는 듯한 방향이었었는데
이 해금을 크게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해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을 만들어서 중해금, 그리고 더 큰 것은 어, 대해금, 그리고 우리 컨트라베스만큼 큰 것들, 그거는 저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금은 바이올린, 그리고 저해금은 어, 그 첼로, 비올라, 더블 베이스, 바이올린의 체계를 그대로 다 따라서 음역을 전부 다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양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양금은 우리나라도 있는데 원래는 불화철사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런데 이 불화철사금을 이렇게 어, 세워서, 그러니까 받침대도 놓고 그다음에 페달도 해서 그 울림이 사라지고 또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악기가 가야금인데요. 가야금은 뭐 12줄이 기본이죠. 가야에서 만들 때 12줄로 첫 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인데 이것을 19줄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것은 21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가야금은 19줄짜리 그리고 21줄짜리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일이 만든 악기가 있는데요. 월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우표에 나오는 오른쪽 거. 이 월금이라는 악기를 개량을 해서 어은금이라고 해서 만든 악기가 가장 왼쪽에 있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이 만든 또 하나의 악기가 있는데 옥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른쪽에 보이는 와공을 하는 악기를 개량한 것입니다. 이 북한의 악기들은 북한의 동북삼성에도 퍼져 있고 또 남한에서도 같은 계열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악기가 만들어지자 북한 전체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피바다라는 가극을 만듭니다. 이 피바다의 관현악 편소령으로 아까 보셨던 단소와 저대, 장세납 같은 그 북한의 악기들이 개량한 악기들이 정식으로 관현악단에 편성이 되고 그리고 2011년부터 민족악기와 서양악기의 그 비율이 대등하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민속 관현악기가 훨씬 튀어나서 기존 서양의 목관악기나 뭐 다른 악기들은 그저 화음이나 세우는 또는 부차전역인 선율을 연주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김일성이 젊은 시절에 경험을 했었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피바다라는 그 이야기는 1969년에 첫 번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혁명 가극이 되었고 1973년에는 혁명소설과 교향곡으로 작곡을 했고 또 다양한 그 예술작품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작품의 기본은 가극 피바다입니다. 북한에서의 가극이란 어떤 예술 양식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를 한다 했을 때 북한의 바람은 가극을 연주하는 것이겠죠. 이 가극을 남한에서는 오페라나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엔 가극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오페라, 뮤지컬로 딱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이걸 연주하자면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는 그 양식도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사상적인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제외됐습니다. 남측에도 순수한 민족성을 나타내는 가극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페라나 뮤지컬이 있는데
이 가극의 제작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유명하지가 못해요. 가령 남한에서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한 편 제작을 할 때 경비가 한 50억 정도 쓰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브로드웨이 같은 세계 시장은 1,000억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제작비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작비는 우리의 한 2배 정도는 100억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900억 정도가 전부 홍보비예요. 이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국제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도 그 뮤지컬을 보지는 않았어도 저게 무슨 작품이다. 이름은 기억하는 그런 작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50억쯤 들인 한국의 최고의 뮤지컬보다 100억 정도 들인 미국의 뮤지컬을 보는 것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같은 값에 1,000억짜리 미국산 뮤지컬을 보지 50억짜리 국산 뮤지컬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가격을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술가들이 노역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책적인 지원까지 있어서 돈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연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뮤지컬은 서양 뮤지컬 흉내만 나고 있으니 이 부익부 빈익빈에 아주 시달려가지고 기도 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계 최고의 뮤지컬을 만드는 북한에서는 남한의 뮤지컬 존재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북한의 가격은 몇 가지 자유진영보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레지스타티브라는 것이 없습니다. 레지스타티브라는 것은 옛날 오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정말로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노래가 있고 대사가 있다 보면은 이 노래를 할 때 노래하는 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라는 것은 그보다 음량이 훨씬 더 작아서 소곤소곤 하는 것도 대사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는 저 뒤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악보로 만들어서 노래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노래로 바꾼 것이 바로 레지스타티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아리아와 레지스타티브의 차이점은 아리아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또는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대상을 뭐 표현도 하고 할 때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레지스타티브는 일상적인 대화를 노래하는 것으로서 아주 시간의 흐름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2차 산업혁명의 이전에 그 무대에 전기 시설도 없고 마이크 시설도 없었을 때의 산물이 바로 레지스타티브입니다. 북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가사가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대사도 처리하고 있으니까 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극은 무용의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남측이나 자유진영에서는 그 춤을 그저 가극의 일부의 부분이다라고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이가 어설픈 춤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는 뭐 전문 춤꾼이 대신들어도 춤추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에서는 노래하는 이와 춤추는 이를 분리해서 때로는 주인공을 그러면 2명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춘향전이다면 노래하는 춘향이가 있고 춤을 추는 춘향이가 있고 서로 다릅니다. 주인공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그걸 이끌어 가다가 춤 장면이 나오면은
노래 그 무대는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춤판으로 딱 바뀌어지고 그리고서 주인공도 춤꾼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극과 춤의 장면이 계속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객은 춤도 노래도 그 분야에서 최고치를 경험하고 감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방창이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대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장소만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올 때마다 무대를 바꿀 수도 없고 이 방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창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나 혹은 뭐 가극을 객관적에서 봤을 때 입장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합창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 할 때 숙종대왕 저기 저의 서울 삼청동에 사는 이한림이 계시되 노대 명문거족이요 대대 충효 대가로서 남한 부사에 제수하시니 딱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소리에서 안일이 부분을 향으로 연주하는 것이 바로 방창입니다. 이렇게 해서 춘향전의 무대가 숙종대왕 떼고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삼청동 서울의 삼청동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한림의 몽룡 이몽룡의 아버지 이한림을 소개한 뒤에 무대는 다시 남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 가극에 이런저런 해설을 하는 합창단이 바로 방창입니다. 북한은 이런 방창을 하는 합창단을 위해서 극장의 전면이나 좌우 혹은 그 극장의 방창석이라는 걸 따로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혁명 가극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분단위 극장까지 똑같은 설계로 똑같은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모두 다 바꿔서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혁명 가극이 나올 때마다 같은 조건에서 모든 인민들이 전체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감상문을 쓰고 그 감상문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면 포상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관현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섞은 그런 관현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책도 만들어서 출판해서 작곡가들은 이걸 꼭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가극 티바다는 다시 5대 혁명 가극으로 만들고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에서도 열렬한 그 호응을 받게 되자 수많은 가극을 양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예술적 그 예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북한의 혁명 가극은 과거 70년간 북한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정신적인 지주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가극은 정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대상이며 군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훈 교육이라는 대상에도 포함이 됩니다. 정훈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국가의 이념이나 적군의 통태 등 같은 것을 주입시키는 그런 정신교육으로서 그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심리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고 전술이나 교리, 교범이 발달했다 해도 결국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인간에게 싸울 의욕과 더불어 싸움에 대한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정훈을 군인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이 혁명가국으로서 정훈을 시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악기 개량에 포함되지 않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악기. 과거 이런 악기들은
또는 개량 이전의 악기와 그 개량에 들진 않았지만 전에 내려오는 악기들을 전부 다 고악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기죠. 예,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우리가 국악기라는 모든 악기를 다 고악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전자악기와 휴대폰 문화와 함께 그들이 새로 제정한 인민문화가 부상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이들이 사용하는 전자악기도 북한식으로 만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했다 하더라도 수입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중심의 수입 문화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악기가 당연하게 들어가자 이제 전자음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 컨솔인데요. 컨솔인데요. 이 전자 악기들에서 이 컨솔을 조정하는 이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술가의 흉내를 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현악법이라든지 대학 관현악법 같은 것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대학 관현악이 관현악법만 배합한 것이 아니고 새로 나온 전자음향까지 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자음향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것을 지금은 우리는 뭐 하도 많이 익숙해져서 생활화하다시피 했지만 첫 번에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 들리는 방향은 다르다. 이거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북측의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김정일을 찬양할 때 인류 정치 역사상 최초로 음악 정치라는 새로운 경륜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빛나게 현실화한 위대한 정치가라고 김정일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음악은 유일사상과 부자세습 체계로 구축되는 도구가 되었으며 또한 그 목적은 인민들에게 공산주의로 투쟁을 시켜서 고무시키는 그런 계급교양적 선전 도구로서 활용했던 것입니다. 한편 모란동 악단의 파격적인 행보는 주민들에게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젊은 시대의 지도자상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데 활용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음악은 북한 문화의 제1 주요 자리에서 물러나 과학에게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음악 정책을 해가지고 음악이 북한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반문과 함께 과거의 시대로 급변한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과학의 기술은 가장 믿고 기대하면서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맏아들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과학기술의 맏아들 이론은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력 강상도 할 수 없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김정은 총비서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누가 풍부한 자원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좌우됐지만 지금은 누가 현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발전이 좌우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 최고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것이 21세기 북한이 지향하는 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음악은 아직도 문학과 영화,
미술보다 앞서는 그런 중요한 콘텐츠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1985년부터 진행되었던 남북 음악 교류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의 포문은 항상 음악 공연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과학기술 정책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첫 교류를 한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의 기술 분야도 남북의 힘을 합해서 풀어야 할 대상이 많고, 북한에서도 가장 심각한 그 경제 문제를 위해서는 경제적 교류도 필요하며, 또 북한이 중국이 탐원 공정과 공북 공정을 펼치면서 우리 역사 문화를 모두 앗아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공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교류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분야를 첫 교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또 스포츠 역시 이기고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북의 화합을 이끄는 분야는 역시 음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남북교류 시작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처음으로 그 판문점에 가서 북한 인사들을 영접하고 서울로 데려서 워커힐 등 숙소와 생활 공간을 안내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북에서 온 인사들을 보고 뭔가 동족은 무엇이고 동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그들의 체제의 그 우월성을 뭔가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그들과 전쟁도 하고 적으로도 살았었지만 시간이 짧음으로써 많은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핏줄이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개개의 인간이 곧 하늘이고 북한 주민 역시 하늘처럼 우러러 떠받들어야 하는, 그래야지 거시적인 입장에서 동지라도 생기고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그 조국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담당했었던 북한의 인사도 나의 뜻을 이해했는지 헤어지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선생,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목에 메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북 공연은 민족 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되 서로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 중상, 자극하지 말자는 원칙 아래 공연 종목만 소개해서 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공유했던 대중음악이 북한에서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평양 공연에 대해서 북한 측의 시각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우선 제목부터 결의의 맥박이라고 해놓고서 이에 어울리지도 않는 뭐 눈물 젖은 두만강이나 찔레꽃 같은 그런 일제강점기의 가요를 불러서 남한이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고, 또 북한을 소재로 웃음 소재로 만든 코미디 프로그램 역시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불쾌했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남한 측에서 이를 반성하겠다는 사과의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이 남측의 공연에 대해서 어느 한 신문에서는 북의 공연은 인간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예술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대중성과 정치성이 두드러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북의 민속 음악과 민속 춤은 현대화 작업의 라는 그런 미명 아래 전통성이 변질이 돼서 전반적으로 외화 내빈의 인상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990년에는)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먼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 및 해외 동포들이 참가한 이 음악 행사였습니다. 이 음악회에서는 남북한의 음악사에는 약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지만 음악의 흐름은 역시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이때 평양민속음악단과 남한이 같이 부르는 노래는 통일의 길과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이 음악회에서 저는 우리의 소원을 편곡을 제가 맡았습니다.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의 동연되어 이 우리의 소원은 원래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병원이라는 분은 어린이 동요를 많이 쓴 서울음대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이 동학 활동을 많이 했던 분으로 이 근처 천도교가 있는 이 부근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정환 선생하고 아주 절친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 작곡된 이 노래는 1954년까지 독립을 영원하는 노래로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 이제 통일로 바뀌어졌다가 그 문ገብ에서 제안을 했죠. 그래서 통일을 수정을 했다가 1970년대에 우리의 소원은 민주로 다시 변합니다. 이는 운동권 노래로서 유명했었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되자 학생들은 그 대신 우리의 소원은 자유, 우리의 소원은 민주로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김민기는 저와 대학교를 같이 졸업한 오랜 친구고 대학 3, 4학년 때 같이 동학 연구에 미쳐서 당시 발행하였던 동학관계 서적을 뭐 빠짐없이 다 읽고 서로의 집을 들랑달랑하면서 연극 대본도 썼었습니다. 뭐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졸업연주에서 발표를 했죠. 저는 학교에서 정해준 뭐 두 사람이 합동 발표를 하라는 것을 저는 그냥 개인 발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단일 주제 서사음악 동학혁명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화, 그리고 제1화, 2화, 3화, 휴식, 그다음에 4화, 5화, 후화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말이 졸업연주지 당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가수 김민기 덕분에 공연장은 몇 터졌고 이 음악회가 학생 시위로 번질까 해서 당시 을지로 여기가 있었던 서울음대 주변에는 경찰들이 딱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북 공연에서 우리의 소원은 목매인 합창, 통일의 화음 등의 제목으로서 대서특필했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우리의 소원은 남북교류 음악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북한에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결정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금지했어요? 왜 금지했어요? 북에서 왜 금지했냐? 우리의 소원 노래를 네. 북에서 왜 금지했냐? 네. 자,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8차례 남북 음악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중 기억할 만한 작품은 2005년도 평양 동화예술극장에서 막을 올렸었던
다 그 금강이 있었습니다. 이 금강은 아시다시피 신동엽 시인의 장편 서사시로 동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필체에 정말로 서정적인 그런 노랫말이지만 가사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은 아주 후벼파는 가슴을 후벼파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시입니다. 정책적으로 이 금강을 공연하자고 결정된 뒤에 워낙 급하게 공연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작곡도 하고 한쪽에서는 뭐 편곡도 하고 뭐 여러 작곡가들이 매달려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네, 저도 여기서 한 수 거들었습니다. 동학을 주제로 한 저희 작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시절부터 했습니다. 그때 가수 김민기와 2년 동안 동학을 연구했죠.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서 다 썼던 여러 책 중에서 문학작품이 바로 신동엽 시인의 장편 서사시 금강이었습니다. 이 금강은 전체를 26장으로 나눴는데 아주 대작이죠. 한 160쪽 정도 됩니다. 시 한 편이. 그런데 이 22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은 동학혁명 당시의 이야기를 아주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1960년대의 상황을 풀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 장은 동학대기, 한 장은 60년대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아주 역작입니다. 저희 졸업학교 서사음악 동학혁명은 아까 포스터 보셨죠? 이 동학혁명의 아마도 내년이니까 1974년이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이 딱 50주년을 되는 해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음악을 서사음악 동학 100주년 기념 때 1994년이었죠. 서사 총차음악 하늘에 묻어버린 노래라는 제목으로 개작을 해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일주일간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하기 전에 저는 동학 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시를 출발해서 고부, 흥덕, 고창, 태인, 김제, 백산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동학 때 부르던 노래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료도 확인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동학은 워낙 일제강점기와 군정 그리고 자유당 시절에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동학 얘기만 하면 쉬쉬한 그런 때였었어요. 민간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지였었던 우금치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습니다. 어느 날 우금치에 살던 친구가 학교만 시무룩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오늘 또 등굣길에 우금치에서 동학골에 유고를 봤는데 해고를 봤는데 그냥 놀래가지고서 발길질해서 숲속에서 차버렸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나 잘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도 동학군의 유해가 논밭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밭을 매던 농부가 하나하나 그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한 곳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후일 그곳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을 세웠지만 제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그런 조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사리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또 동학의 그 마지막 직결지가 이인면이었습니다. 공주군 이인면이었었는데 그 이인에 살던 친구도 만나가지고서 그때 부르던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노래라기보다는 구호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는 아주 오래된 노인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시호 불래시호입니다. 이거를
시호 시호 블레 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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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 시호 이렇게 이런 그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학군의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간단한 노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선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를 하면은 첫 번에는 좀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엑스터시로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중해지면은 하루 이틀 막 계속해서 쉬고 쉬고 불러쉬고를 부르면은 비몽사몽간에 환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류의 음악에서는 미니멀 뮤직이라고 합니다. 필립 그라스 같은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람이 많으면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한번 좀 그때를 재현해 보고 싶었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이 시호 블레시호를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또 지기금기원이자강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의 힘이 동학군으로 하여금 죽음의 우금치 적군이 총을 빤히 쏘는데도 우금치로 월락산으로 송장댐으로 올라가다 죽고 또 오르다 죽고 동료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호시호 블레시였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클래식 음악에서는 저 이종구와 동학을 한때 등식과 생각해 가지고서 요 주위 인물로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교류 이야기로 넘어가서 1990년대의 남북교류 음악회는 전체적으로 이제 각자의 그 연주 기량을 뽐내기도 하고 또 연주를 하면서 서로의 곡을 바꿔서 부르고 같이 부르기도 하면서 화합의 기운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5년부터 유튜브 동영상이 생기면서 2008년 1월에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무렵 북한에서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북한 노래와 함께 그들이 자랑할 만한 공연 영상 그리고 조선중앙TV의 뉴스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을 전후해서 유튜브 덕분에 북한 악단에 대한 관심도 남한에서 아주 커졌습니다. 특히 모란동 악단의 유튜브 영상은 남측 사람들에게 북한 음악의 형태와 음색, 사운드, 퍼포먼스 등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었죠. 1985년에 있었던 남북 음악 교류는 횟수로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여러 번의 공백기가 있어서 매번 할 때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교류 연주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남북의 음악 교류는 많아졌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악 교류는 남북의 정치 상황에 종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측이나 북측 모두 필요에 의해서 남북 교류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개성공단이 통행, 통신, 통관이라는 3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희망을 줬었지만 남북의 어느 한편에서 닫겠다고 하면 닫혀지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또 남측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북측과 그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남북한이 실질적인 일을 수행해온 우리 민족 서로 돕기도 옥의 평화 가치인 존중, 신뢰감, 공평, 평화 등을 따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펼쳤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모든 사건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 의한 북한과의 접촉도 있었죠. 뭐 원코리아라든지 혹은 북측의 우륙관연합단 같은 쪽에서 실현을 했으면 모두 외짝 박수입니다. 아무리 박수를 쳐도 소리가 안 나요. 한쪽에서만 계속 쳐대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많은 통일단체들이 모두 이런 외짝 박수만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한 접촉은 무엇보다 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김일성 문익환 목사의 개신교의 접촉은 전민연의 공로로서 통일 국어 사전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고, 천주교의 유흥식 교황청 장관은 북의 문을 두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직도 소식이 없고, 불교의 교류는 미국 하와이의 대원 스님이 방북한 후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등 교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힘이 없어서 그게 약해서 모두 정부의 뜻에 의해서 중단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종교 있죠. 대종교도 남북의 전통적인 민족 종교라 하는 배경 때문에 100해가 넘게 북한을 방북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천도교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천도교 청우당은 노동당의 한 조직으로서 꽤 힘이 쓰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남측은 겨우 7만 명도 안 되는 교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천도교는 이제 남북의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원만하게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화목하고 평화의 기운이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을 다한다는 70년이 다 된 남북 분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라는 것이 세상을 주관하고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좋은 남북관계도 천도교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믿습니다. 천도교는 만물의 모든 활동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리멸렬했었던 과거 남북교를 잊어버리고 경천, 경인, 경무라는 천도교의 횃불로 남북을 밝혀냅시다. 그리고 일회성 교류보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영속적인 지료로서, 교류로서 보국안민 호덕천하를 밝혀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줌 회의를 겸해서 강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기도 불순하고 해서 오늘 오프라인 현장에는 사람들 참석이 많지 않은데, 아무튼 오늘 이 강의하신 게 다 우리가 동영상 녹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게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오늘도 강의 내용이 아주 그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두고 우리들의 북한 음악을 이해하고, 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천도교에 대한 기대, 희망이 있는 것을 두고 오늘 강의는 매우 역사적인 그런 그 감동적인 강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강좌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